네, 한글만 국어로 인정한 현행법이 위헌인지를 놓고 조금 전 2시부터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토론회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글을 둘러싸고 어떤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사회부 강민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 한글만 사용하도록 규정한 법이 잘못됐다, 이런 논란인 것 같은데 먼저 토론 내용부터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공개 변론의 핵심은 한마디로 한자도 한글처럼 어느 정도의 그런 지위를 인정해달라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헌법소원을 낸 대학 교수와 학부모들이 한 300여 분 정도가 되는데요. 이분들의 주장은 법이 한글의 사용을 강요하고 있어서 그 한자를 쓰거나 배우는 거를 가로막고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잠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헌 대상으로 지목된 국어기본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 고유 문자는 한글이다 이렇게 정의가 돼 있는데요. 이 밖에도 공문서를 작성할 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한글을 쓰라고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육 편성 그런 과정에서나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면 한자나 한문 교육은 선택 사항으로만 두고 있는데요. 위헌을 주장한 이들은 우리말의 절반 이상이 한자어인데 그걸 조금 더 자세히 이해를 하려면은 당연히 한자를 알아야 된다. 한자를 배우고 익혀야 되는데 이 같은 법 조항들 때문에 이런 어문 생활을 가로막고 있다, 침해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토론의 주 대상이 되고 있는 이 국어기본법 2005년도에 제정이 됐거든요. 만들어진 지 불과 10년 만에 이 위헌 여부를 놓고 지금 토론회장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글과 함께 한자도 우리 문자로 제대로 인정을 해달라 이 네.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네, 먼저 그 법 구조상의 이야기를 조금 보면요. 헌법에 이제 뭐 서울이 수도다 이런 말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뭐 관습적으로나 또 경험적으로 당연히 우리의 수도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같은 맥락으로 한자도 우리의 문자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관습 헌법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말하고 있는 국어기본법보다 관습 헌법이 상위의 법이니 이제 그게 위반된다 이런 논리거든요. 또 이런 법적인 근거랑 함께 또 한자의 필요성과 또 장점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정확한 한자어의 이해를 하는데도 당연히 필요하지만요. 또 그 발음이 비슷한 단어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단어들을 이해할 때도 한자를 알면 좀 더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잠깐 예를 들어보면 저희가 뭐 물건 같은 걸 살 때 결제한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또 상사한테 보고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결제라고 말을 하고요. 예. 사실 발음이 미묘하게 다르지만 이제 혼용돼서 쓰거나 조금 혼동을 겪을 때가 있는데요. 한자를 알게 된다면 이런 의미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설명입니다. 또 역사나 그 문화를 좀 살펴보면은 한자의 중요성은 더욱더 부각이 된다고 말을 하는데요. 네. 우리 유명한 역사 문화재죠. 팔만대장경이나 조선왕조 실록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이런 기록들은 다 한자로나 아니면 한문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옛 전통 문화에서도 그 한문, 한자 영향을 빼놓을 수가 없는 만큼 중요하다, 또 익히고 배워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네. 네, 자, 그 반면에 이제 한자가 국어 일부로 명시된다면 또 부작용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또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대하는 의견은 또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 토론의 반대편에 서 있는 쪽이 바로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인데요. 이곳의 이야기를 제가 좀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제 관계자가 말하기로는 이 세종대왕이 처음에 한글을 창제했을 때 이야기를 먼저 꺼냈는데요. 그 모든 백성들이 문자를 쓸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만든 것이 바로 한글이고 실제로 우리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크게 한글로 표기하거나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굳이 한자를 우리만 문자로 인정을 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또 사실 한자어가 많은 거는 문체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원이 한자기 때문에 한자를 우리 문자로 봐야 되냐? 그렇다면 다른 외국어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볼 것이냐? 이렇게 오히려 반문을 하더라고요. 네.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 이야기를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양복이라던가 지금 저희 하고 있는 방송 같은 경우도 역시 한자어인데 이 한자어를 이루는 한자를 저희가 모른다고 해서 양복이나 방송의 의미를 모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논리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 위헌을 주장한 쪽에서 이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제한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문체부에서는 우리 문자로 보고 있지 않다 뿐이지 뭐 한자 교육을 막는다거나 뭐 사용을 제한하는 일은 없다 이렇게 네네. 잘라서 얘기를 했고요. 다만 공문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한글로 하도록 아까 법에 명시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오히려 국민들의 알 권리나 의사소통 권리를 위해서 한글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게 만약 한자를 표기하도록 뭐 법이 된다면은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이게 또 다른 권리 침해가 이뤄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공문서에 한해서는 한글로 특별한 경우가 없다면은 한글로 표기하는 거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국제화 시대에 이제 한글 순 우리말이잖아요. 이런 우리말 알림에 있어서도 현재 한글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문자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뭐 이런 이야기도 전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한자를 병행하게 되면 학생들 뭐 사교육 부담도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래도 이 한글이 우리가 다 쓰는 언어다 보니 시민분들의 관심도 많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만나고 오셨다고요? 예, 제가 몇 분 만나 뵀는데요. 먼저 시민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긴 내용을 이제 짧게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한글만 해서도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특수 분야를 제외하고서는 한자를 굳이 그렇게까지 많은 노력을 들여서 배워야 되는가 의문이 드는 거죠. 네, 지금 방송에는 다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만나본 또 다른 분들은 이 족보라던가 이제 역사가 대부분 다 한자로 써져 있는데 우리가 한자를 모른다면 우리의 뿌리를 모르지 않겠냐? 당연히 국어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네. 또 이제 한자를 만약에 국어로 인정하게 된다면 방금 전에 앵커분께서 지적했다시피 이게 학생들한테는 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냐? 이걸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 한자, 특히 한자 교육 논란은 지금 뭐 현재 토론장에서도 지금 이제 논의가 되고 있지만 그 토론장 밖에서도 사실 가장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였는데요. 바로 작년 일입니다. 작년에 실제로 그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자 병기를 하라고 그런 교육과 지침을 세우고 그런 의견을 내놨는데요. 그것 때문에 바로 이제 일부 학부모들이 좀 반발해서 이제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재미난 부분은 그 어떤 통계 자료를 보면은 부모들 중에 일부는 그런 우리 아이가 한자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거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한 70~80% 정도의 학부모가 여기에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굉장히 입장이 좀 갈리는 편이라서 이번 그 현재 토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위헌 여부에 따라서 상당한 또 진통이 있지 않을까 그 예상이 좀 됩니다. 네, 그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한글과 한자의 사용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해왔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일단 사실 뭐 한글이 나온 거는 어떻게 창제됐는지는 대부분 아실 텐데요. 한글이 세상에 나온 다음에는 사실 한동안은 조금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조선시대 양반들은 이 한글 언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제 배우기를 좀 꺼려하거나 또 사용하기를 좀 싫어했다 이렇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흐름은 사실 비교적 최근이죠. 60년대, 70년대까지도 크게 다르지가 않았는데요. 네. 당시 그런 책이라던가 그 신문 기사들을 보면은 상당 부분이 사실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은 그 조사나 그 연결어들 이런 부분들만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한자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저는 그때를 살아보지 않았지만 한때는 그 공문서도 다 한자로 작성을 하라고 했답니다. 이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 앞마다 그 한자로 대신 작성해주는 그런 대필소라는 곳도 상당히 성행을 했다고 하고요. 네, 이런 굉장히 한자와 한글, 한자가 더 많이 중요하게 쓰여졌던 시기가 있었는데 좀 변화가 일어났던 거는 한 70년대 그 정부에서 한글 전용 정책을 내놓은 후였다라고 합니다. 정책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초등학교에서는 일단 그 한자 교육을 일단 뺐고요. 아예 없앴고요. 그리고 그 공문서도 한글로만 작성하게 하면서부터 한자의 사용 자체가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대에 넘어오면서 영어나 아니면 또 다른 외국어에 대한 중요성도 점차 올라가면서 이제 한자가 설 자리가 좀 더 줄어들지 않았나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한자는 사실 뭐 2000년 넘게 우리가 써왔던 그리고 한글 이전에 써왔던 문자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한글 같은 경우는 뭐 우리의 순우리말, 우리의 글자로 지금 계속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말이고요. 이 같은 두 가지 말들의 장점과 역사들이 있는데 아무쪼록 이번 그 헌재 변론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그리고 이 결정이 우리 언어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변론 내용도 궁금해지네요. 지금까지 사회부의 강민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